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도로 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사고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전의 교통사고 판례를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세상을 꿈꿔 봅니다. 자, 교통사고 전문 한윤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죠? 자, 한윤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요. 예.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17,000건이 넘고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8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 국가적으로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 소식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술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연말이면은 아무래도 술을 많이 이렇게 마실 일이 더 많아지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MC님은 어떠신가요? 주말에 술 마실 일이 좀 저는 솔직히 연말에 예. 저는 안주를 좋아해가지고 예. 술을 제가 잘 해독을 못해가지고 술을 잘 못 먹어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나저나 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 소식이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되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낮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낮아져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예.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아예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죠. 예.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형량도 대폭 상향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2% 이상의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가 되면서 실제 선고되는 형도 예전에 비해서 또 높아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수차례 음주운전이 반복되어도 단순 음주만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 3회만 되어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초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형이 너무 약하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이처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뭡니까? 아까 저도 일부 때 메타버스 이야기도 좀 하고 했지만은 이제 몇 년 후면은 자율주행차다 아니면 위에 하늘에는 드론이 떠다니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차를 딱 술을 먹고 탔을 때 이 사람 술 먹었구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기능을 만들 수가 없나 봐요. 그런 거를. 아마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좀 최근에 들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아마 그런 기능이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빨리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 음주운전자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다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런 기술이 좀 빨리 상용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한윤기 변호사께서 좀 특별한 사연의 편지를 소개를 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편지인가요?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쓴 편지입니다. 아, 실제로요? 예. 아, 예. 사고 당시에 29살의 남자
남자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에 친구가 운전하는 음주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이 편지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재판 중에 판사에게 보냈던 편지인데 음주운전이 여러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가 생생히 잘 나타나 있어서 예. 작성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방송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를 했고요. 네네네. 편집글은 저보다는 우리 육각수 MC님께서 읽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판사님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이경민의 애비 이도환이 억울함을 편지로 올립니다. 피해자인 이경민은 저와 제 처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저 스스로 독자이므로 이경민은 2대 독자이며 그가 사망함으로써 대가 끊기고 가문은 단절됐습니다. 현재 저는 64세, 제 처는 57세로 이제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자식 없는 팔자가 되어 참혹한 여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저희 둘은 목숨은 살아있지만 반갑게 연락해줄 아무 가족도 없이 우두커니 먼 산만 바라보는 처지로 죽은 목숨과 다른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평범하게 나누고 있는 말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아들, 내 자식, 그런 말을 쓸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불쌍한 인간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제 아들을 그렇게 죽였고 동시에 우리 가족 3사람을 모두 죽인 셈입니다. 한 가문을 폐족시킨 것입니다. 아들은 주로 외국에서 초중고 또 대학 등 오랜 교육을 받고 이제 한국 사회를 위해 일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강의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가문도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9세의 29의 꽃 같은 나이에 막 피려는 꽃봉오리가 칼날에 잘리듯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입이 있다면 무엇을 울부짖으며 말하려 할런지요. 애비인 저와 제 처는 시도 때도 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아마 목숨이 있는 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가해자 김철수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기를 가졌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제 아들 이경민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음주운전해도 괜찮다는 그 어리석음이 이 참혹한 고통을 불러온 원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할 악의 근원입니다. 저희는 음주운전을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또 나타날 이 참혹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람이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그 참혹한 고통은 다 같을 것입니다. 100%를 줄일 수 없다면 10%라도 아니면 1%나 0.1%라도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29 나이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우두커니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저희 아들 이경민의 죽음에 다소나마 의미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피해자 가족인 경민 씨 아버님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가슴이 참 읽으면서 먹먹해집니다. 자, 한 변호사님. 예. 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고 음주운전 다시 또 이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교통사고 전문 한윤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